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림책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책 작가의 다양한 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작가는 찰스 키핑입니다. 찰스 키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그림책 작가인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 존 버닝햄, 브라이언 와이드 스미스와 함께 영국의 3대 일러스트레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책 작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색을 잘 쓰는 작가이고요. 그리고 그림을 볼 때, 이게 그림책의 그림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섭거나 아니면은 조금 무거운 그런 그림책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찰스 키핑은 어려서 굉장히 몸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이가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때 산업화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마차와 사람들이 엄청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병약한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놀고 있으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찰스 키핑은 거의 대부분 집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 그 세상이 어렸을 때는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포스터를 가져다 주시면 그 포스터 뒷면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키핑이 8살 되던 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까지도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조금 어렵게 살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갔는데 그때 머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그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정신병 증세까지도 이렇게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그림에는 소질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학원에 다녀서 그곳을 졸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배워서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그린 거는 1966년부터 이제 그림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나온 그림책이 검은 둘리라고 하는 그림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노상강도로 이제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받긴 했는데, 그때 그 노상강도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찰리 샬롯대와 황급 카나리아라고 하는 걸로도 또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98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7권의 그림책이 번역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7권의 그림책인데, 찰리 샬럿, 금빛 카나리아하고 조지프의 마당, 빈터의 서커스, 윌리의 소방차, 길거리 가수 세미, 창너머, 낙원섬에서 생긴 일, 이렇게 7권이 번역이 되었는데, 그 찰스 키핑이 이 7권의 그림책 중에 표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표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표지가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답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조지프의 마당이라고 하는 그 그림책을 굉장히 표지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찰스 키핑 자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참 찰스 키핑하고 좀 닮은 구석이 있죠. 그리고 거의 그 찰스 키핑의 그림책이 조금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표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 무섭게도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색을 이렇게 화려하게 쓰는 그런 작가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찰스 키핑의 그림책을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찰스 키핑의 그림책은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예술 작품을 하나를 감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초등학생은 해석이 조금 어렵고 어른도 깊이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찰스 키핑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걸 들어보면 거의 아이들이 굉장히 이 찰스 키핑의 그림책을 의외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나이대에 맞게끔 질문도 잘 뽑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많아서, 이 그림책이, 그 찰스 키핑의 그림책이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찰스 키핑이 가장 표지를 마음에 들어 했던 그 조지프의 마당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조금은 찰스 키핑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찰스 키핑의 이 조지프의 마당에, 조지프는 마당에 아주 녹슬은 고철덩어리밖에 있지 않아요. 조지프는 그 고철덩어리를 가지고 작은 묘목과 함께 바꿉니다. 그 묘목을 아주 정성껏 키우는 과정을 다룬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지프가 묘목을 정말 그 삭막한 마당에 새로운 생명을 이제 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성껏, 진짜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하나 가꾸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여러 번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조지프의 마당이라고,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지프가 아름다운 마당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지프가 마당을 가꾸는 모습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과 조지프가 마당을 가꾸어서 성공하던 모습이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지프의 마당을 가지고는 다양한 그런 인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책에서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햇볕, 바람, 비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그림책에서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지프의 마당, 도서관이나 아니면 알라딘 그 중고 서점에 가서 조지프의 마당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지프의 마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낙원섬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낙원섬에서 생긴 일은 찰스 키핑의 유작입니다.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낙원섬에서 생긴 일은 정치인들이 낙원섬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표지를 펼치면요, 여기 보시면 그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서명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낙원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섬에서 생긴 일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각각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가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이런 가게들이 있었던 곳이 다 헐리고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로 다 이제 메꿔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이 헐리는 폐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습지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지우면서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이 그림책의 모습이 좀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그 가게 주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똑같은 가게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 지금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뒷장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고와 공장들이 늘어선 강가를 따라가면 흙탕물이 흐르는 색강 한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섬을 낙원섬이라고 했지요. 낙원이라고 할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에덤에게는 이 섬이 고향이었고 이 섬에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시의원에서 이곳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일이죠. 오래된 가게들이 한꺼번에 헐리고 낙원섬은 하얀 콘크리트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원섬은 과연 에덤의 낙원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에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질문은 던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낙원섬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길거리 가수 세미입니다. 그 찰스 키핑의 그림책 중에서 가장 많이 잘 알려진 그림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 가수 세미는 그 진로 수업을 하실 때 하시는 분께서 많이 이걸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행복한 것이 진짜 자신의 적합한 진로이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책은 세미, 길거리 가수 세미의 이야기입니다. 세미는 길거리 가수로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서커스 단장이 스카웃을 합니다. 서커스 단장이 세미를 스카웃해서 광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서커스에서 공연을 하게끔 하는데 그때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런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곳을 세미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 흥행꾼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스카웃을 해서 세미를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꿈의 궁전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는 유명 가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공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사라지고 세미는 사라지고 그냥 그 텔레비전 안에 갇혀있는 그냥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그 바보 상자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자기는 그 카세트 테이프로 남은 사람이 아니야? 내 꿈을 이룬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결국은 그곳을 또 나오게 됩니다. 그곳을 나와서 어디로 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길거리 가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길거리 가수로 다시 돌아온 세미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길거리 가수로 돌아온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은 이 세미의 모습입니다.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그 진로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보는 좋은 직업이라기보다는 내가 행복한 직업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 길거리 가수 세미를 진로 수업을 할 때 그 진로 그 책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길거리 가수 세미였습니다. 다음 그림책은 창 너머입니다. 이 창 너머라고 하는 그림체의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가요? 예,
표지를 보면 이게 아이들의 그림책이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책을 아이들이 보면서 이 색감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각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표지를 보고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아이는 학대받은 아이 같다,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같다, 아니면 벌을 받아서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벌을 받는 중인 그런 아이 같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아이는 여기가 병원인데 그 병실에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아이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찰스 키핑이 어렸을 때 거의 집안에만 있고 바깥 세상을 창 안에서 보는 바깥 세상이 전부였다고 했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제이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콥도 밖으로 나오진 못하고 집 안에서 창으로만 세상을 만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튼이에요. 그래서 커튼이 열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은 처음에 3인칭으로 시작했다가 1인칭으로 갔다가 또다시 3인칭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인칭이 바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그런 그림책이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색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커튼이 모양이 굉장히 뭐 다급한 상황에서는 커튼이 휘날려요. 그래서 그런 커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도 이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요 창너머라고 하는 그림책의 제이콥이 어떻게 창 안에서 바깥 상황을 이해를 하는지, 3인칭이면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1인칭 경우에는 자기가 보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도 굉장히 유명한 찰스 키핑 그림책 중에서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꼭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꼭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그림책은 빈터의 서커스, 그 다음에 윌리의 소방차, 이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은 지금 찰스 키핑 그림책 중에 절판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뭐 중고 서점이나 아니면은 뭐 중고로 파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걸 판매한다, 아니면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레카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예, 저같이 이제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판돼서 정말 구입하고 싶은 그림책인데 어디서 구입하지 못하는데 알라딘 중고 서점에 나왔다 그러면 정말 달려가서 사야죠. 예, 그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터의 서커스, 윌리의 소방차, 이 두 권은 지금 절판된 그림책이라서 여러분이 꼭 중고로 나와 있다 하면 좀 구입을 해 두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섯 번째는 빈터의 서커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서커스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 서커스에 관한 그림책을 모으고 있거든요. 서커스가 나와 있다 하면은 그 그림책을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서커스를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막 공터가 있으면 천막을 치고 그 다음 서커스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뱀의 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너무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인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고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진짜 어떤 깡통 같은 곳에서 여자가 스물스물 나오는데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꿈에서 그 모습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처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서커스가 그 하나의 큰 놀이 문화였고, 그 다음에 기다려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빈터에, 정말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 공터에 이런 서커스가 생겼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큰 이벤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은 흑백으로 나오고 있고 반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친구는 그냥 그 서커스가 사라지면 그냥 신기루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다시 그 공터에 그 삭막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서커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바뀌는 그런 아이가 있죠. 그래서 그 두 아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빈터의 서커스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터의 서커스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색채로 표현했다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멋진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 묘사를 할 수는 있어도 심리 상태를 색채로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굉장히 수작으로 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이 높은 그런 수작이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림책을 그냥 그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예술 작품을 많이 접한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림책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나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안에다가 뭐 아주 정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놓는 것도 좋지만, 이 그림책을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 정말 수작인 그림책들을 옆에 놔두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작품을 하나 소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색채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도 표현할 수 없고 찰스 키핑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흑백, 누구는 칼라로 삶이 바뀌는 그런 것을 이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빈터의 서커스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윌리의 소방차라고 하는 찰스 키핑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조지프의 마당에 첫 표지에 나와 있는 조지프와 좀 윌리가 닮아 있지 않나요? 예, 이것도 그 어렸을 때 병약했던 그 찰스 키핑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윌리의 뒤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은 윌리를 지켜주는 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윌리가 뭔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막는 그런 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벽이 주는 것은 이중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병약한 아이의 윌리는 매일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앉아서 멀리에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이 이 윌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윌리는 지금 침대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소방차와 소방관의 모습들의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아이는 굉장히 조금 병이 조금 있는 아이처럼 나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아이지만 자기가 정말 소방관이 되어가지고 남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소방관이 되어서 소방차를 타고 자신이 모든 소방관을 진두지휘하면서 불이 난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공주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는
꿈에서 있는 거죠. 하지만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나와 그 뒤에 있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침대 위에 붙어 있는 사진들의 모습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모습은 회색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꿈에서 자기가 이렇게 꿈을 꾸는 모습은 화려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키핑의 그림은 다 이렇게 색을 가지고 어떤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 구름, 바람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까지 6권의 찰스 키핑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찰스 키핑의 그림책 한 권 정도는 소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여러분하고 찰스 키핑의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에도 유명 작가의 그림책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